근데 어쨌든 그런 그 양성하는 그런 그 아까 무슨 복장 무슨 과 학원? 그게 이제 우리 군산대 안에서는 뭐 의료학과 이런 거하고 좀 어떻게 다르죠? 엄청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장하고는 거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션 산업에 관한 모든 게 다 있어요. 아, 그게 예. 이렇게 군산대학교 하나의 같은 거 그런 하나의 게 있으면 대학 규모로 있는 좋겠네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제가 이제 군산대학도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의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혹시 그 군산대학이 언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는지 아세요? 졸업생인데도 모르겠는데요. 언제 졸업하셨어요? 저 2000년도에 2000년도에? 네. 그러면 학번이 한 90, 96학번. 96학번 정도 네. 되시죠? 그때 음대가 예술대학교에서 분리돼가지고 따로 이렇게 음. 증축이 됐어요. 그게 막 학과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죠. 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2022년이죠. 내년이면 군산대학교가 75주년입니다. 나름 역사와 역사가 전통이 있는. 깊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군산대학교의 전신이 군산사범이죠. 네, 다범.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군산사범 때부터 이제 학교에 개교로 이제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75년인데 그래서 초급대학으로 쭉 이렇게 있다가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은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러니까 해방 이후입니다. 해방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은 서울 당시 경성대학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뭐 이제 연대, 고대 뭐 이렇게 저 역사가 1905년부터 제가 나온 고려대학교도 1905년부터 이제 개교를 따지지만은 사실은 해방 전까지는 보성 전문이었습니다. 거의 단과대학 개념이었나 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전문대학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에는 옛날 수산전문대학이 있었던 네, 그게 우리 그런 군산대 식으로. 해양대로 그렇지. 이렇게 네, 같이 맞습니다. 통합이 그래서 됐죠.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 세워졌던 종합대학은 경성제국대학이 유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이제 그런 초급 대학들이 이제 사립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대학으로 이렇게 재편이 됐고 또 국립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우리나라도 일제 때는 아까 군산에 군산 사범이 있었던 것처럼 각 지역마다 어떤 그렇게 좀 이 특정 분야에 특화된 그런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사범대학이라든가 뭐 수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지금 익산대학 간호대학.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네. 개정 익산대학 같은 경우도 농업대학이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했던 것들을 가지고 각 권역마다 이제 하나씩 그런 학교들을 다 통합을 해서 소위 말하는 각 도마다 하나씩 있는 국립대학들을 해방 이후에 대략 보면 그게 1946년, 7년, 8년 그 사이에 이제 그 개교를 하게 돼요. 국립대학. 그때 당시 국립대학 뭐 법령이 이제 설치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도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경성제국대학이 전신이지만 또 이제 국립서울대학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서울에 있었던 그런 여러 대학들이 통합하면서 출범을 했고, 자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첫 번째 이른바 이 선발 국립대학들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뒤에 이제 6.25가 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되게 정상화되지는 못하고 뭐 천막대학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다가 사실상 전쟁 끝나고 나서 1960년이 거의 다 가깝게 돼서야 대개 학교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본적인 규모랄까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립대 역사의 시작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지금 이제 선발 국립대학들이 한 1960년대 정도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됐다고 보면은 군산사범도 역사는 이제 일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군산대학교가 종합국립대학으로 이제 성립이 된 건 1991년입니다. 1991년부터 종합국립대학으로 승격이 돼요.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 1987년에 이제 이른바 6.29 거치고 나서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이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였을 때잖아요. 그 당시에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직선제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당시 여당에서는 선거를 위해서 각 지역마다 뭔가 선물을 안겨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 에, 좀 즉흥적이랄까 내지는 음, 음.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고려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에 선물을 주는 차원에서 전국에 이제 한 7개 정도가 되는 후발 국립대학들을 하나씩 종합대학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이제 그 대선 정책이 된 겁니다. 좀 급조된 정책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와서 결국 문제가 되지만 대학 전체의 그 수요라든가 학생 수급 상황, 사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서 대학 교육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만들어지고 87년에 결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서는 이제 91년에 실제로 이제 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대학들은 사실은 그 출범 단계에서부터 교수와 학생들이 만나고 해서 길드 형태로 일종의 교육 공동체 좀 자발적인 교육 공동체 운동 같은 것으로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되어서 대학의 역사가 뭐 300년, 400년씩 된 그런 케이스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국가적인 역사적인 어떤 하나의 이제 그런 그 분기마다 이제 발생되어지는 국가적 필요성 뭐 이런 것들에 주체가 의해서 다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인위적으로 그 만들어진 그런 음.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과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상당히 유럽이나 다른 그 서구의권의 대학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빈약하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뭐 그 급속 근대화, 그다음에 산업화 이런 것들을 이뤘다고 하지만 그건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서구가 해왔던 것들을 굉장히 단축해서 근대화를 이뤘듯이 교육도 그런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소위 말하는 선발 국립대들은 한 60년 정도, 그리고 우리 같은 후발 국립대들은 이제 한 30년 정도, 이제 그런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